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5월이지만 우리에겐 5.18이라는 시대적 아픔과 또 전직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기억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는 23일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함께했던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말 바쁜 한 주가 시작될 예. 것 같은데 이 10주기 관련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주까지요. 저희가 과거엔 그렇게 큰 행사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올해 이제 10주기이기 때문에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큰 규모의 5개 시민문화제를 했습니다. 네네. 잘 무사히 맞춰서 한 뭐 연인원 7, 8만 정도 네. 4개의 행사에 왔다 가셨고요. 그거 말고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네. 시 군단에서도 있었고요. 뉴스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23일 날 이제 본격적인 추도식이죠. 딱 10주기가 되는 날이고요. 매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당시 이제 그 외교에서의 카운터파트였던 예, 조지 예. 부시 대통령도 오신다고 해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규모가 큰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1990년대 초반 당시에 네. 당시 노무현 의원의 비서관으로 사실 정치권에 발을 들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되셨던 건가요? 아, 예. 뭐 이런저런 이전 때문에 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어요. 1988년 12월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제가 했던 어떤 사회활동, 사회운동, 뭐 노동운동 그런 것들 연장선 속에서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다 이제 좀 학원 강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수원에 살았는데 네. 차를 타고 당시 비서가 오시면서 지금 가신다 그러면서 좀 들이닥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거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일부터 나랑 같이 일하세요. 라고 해서 한 며칠 만에 하던 일 접고 출근을 하게 됐죠. 의원회관으로. 네. 그 처음 만나셨던 날도 또 기억에 남으셨을 텐데 첫 그 인상 어떠셨나요? 그 처음에 주례 부탁하러 갔을 때 인상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좀 투박한 분이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고요. 주례 때 이제 가장 저로서는 오래 뵌 셈이기도 하죠. 예, 예. 주례를 하셨는데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주 솔직하게 당신의 연애와 결혼 생활 이야기하시면서 하객들이 배꼽 잡고 웃도록 하셨던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요. 그랬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이제 참여정부로까지 이어진 건데 이 참여정부 5년 되돌아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치열한 시간이었다. 네. 아마 참여정부 관여했던 분들은 모두가 대통령 당신도 그럴 거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이 재임 당시 공과를 두고도 사실 평가가 엇갈리는 게 사실인데 한 인터뷰에서 이 서거 10년 이제는 탈상을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어떤 예.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난 10년 우리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정치권에 자주 네. 소환되셨죠. 맞아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로 많이 특히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예. 된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NLL을 북한에다 내줬다, 팔아먹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수없이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고 10년이 지났고 촛불의 힘, 민주주의가 시민들이 결국에는 지켜낸다는 것들을 보여줬고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정쟁의 소설에서의 노무현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네. 지난 한 10년을 돌아다 보고 100년 후에 노무현은 어떻게 기억될까, 기억되어야 할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보수와 진보에서도 실패했다는 분들도 많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성공은 못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참여정부 때 이루어놓은 것, 당장 네. 이루진 못했지만 토대와 방향을 잘 잡아놓은 국정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차분히 예. 그 외국에 대한 싸움을 이제 좀 덜하고 네. 분노도 좀 접고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늦었다. 빨리 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죠. 그 바보라는 호칭을 노 전 대통령께서도 되게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가까이서 보신 인간 노무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글쎄요,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씀만 놓고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데요. 뭐 중간에 국회의원직 사표 내고 잠적하셨던 적도 있었던 네.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정치를 하되 또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되 당신이 그때 당시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다 싶으면 뭐 굳이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정치를 했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하신 분이 예. 아니다. 그런 선택들이 일관되게 있었었다. 뭐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각오를 한 것도 바로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보지요. 예. 예.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근한 화법으로 전곡을 찌르는 명연설가로도 유명했죠.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아무리 그 좌우로 굽이쳐 흐르더라도 결국 바다로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듯이 저도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참 이 수백 번 보셨을 영상인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그시 보고 네. 계신데 희노애락을 참 같이 하셨으니 기억에 남는 장면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아팠던 기억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하던 날. 네. 그래서 저희가 경남 지역 순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밑에서 그 지역 경제 발전을 회의를 주관하고 계실 때 저희는 이제 위에서 의전비서관이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그 아수라장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걸 봤고요. 네. 그 다음 일정이 이제 진주에서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입니다. 대통령이 졸업식 축사를 하는 것들이 기본이었던 시절이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연병장도 있고요. 바다에 배도 네네. 띄워놓고 졸업식을 합니다. 멀리 잠수함도 있고. 이제 대통령께서 원래 준비하시던 얘기에 덧붙여서 내년에 제가 이 졸업식에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졸업생들을 네네. 사관생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이 기억나는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펐던 예. 기억으로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노 대통령이 보여주신 어떤 자산, 철학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는 예. 그중에 몇 가지만 기억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제일 큰 건 그 당신이 좋아하셨던 문구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예. 위해서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오래 걸리더라도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투철하게 갖고 계셨고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신도 있지만 좀 강렬했지 않습니까? 삶이 예. 삶과 정치가 강렬했는데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강렬한 정치적 삶에 대한 매력, 삶의 매력 이런 것도 매우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정치에 남긴 이 노무현 정신. 지금 2019년 이 시대의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투철한 민주주의자였다. 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우리는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노무현을 네, 기억하잖아요. 네. 그러나 상대와 공존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타협하고 공존하는 제도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의 정치권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자, 이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도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곳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노무현 대통령 아시는 유명한 묘비명입니다만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네. 것이었는데요. 사실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정당이나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아직은 못하고 있어서 노무현 재단이 이걸 좀 맡아 나서자. 그래서 시민센터에 시민이 주인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어떤 활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고 네. 민주주의 교육도 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젊은 민주주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겠다. 그럴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건축물로서 시민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하는 그렇습니다. 곳이 되겠네요. 자, 이 현 정부를 노무현 정부 2기라고도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와 참여 정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크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참여정부의 국가 운영의 비전, 정책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물론 당연히 더 진화하고 발전해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이 마지막으로 천호선 이사님에게 있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의미로 남아 계십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는 참 뜨겁고 정의로운 대통령이었고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은 물론이고 제 인생을 결정한 분이시기도 한데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투철한 민주주의자였다는 것,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끔 우리가 그걸 잊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시민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노무현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 이거 풀뿌리 길이다. 민주주의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시민의 힘만큼, 시민의 수준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도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다른 정치인들이 뭐 좀 바빠서 안 하시는 것을 대신 챙겨서 하고자 합니다. 네. 자, 오랜 군부 독재를 거치며 정치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는 것으로만 인식됐던 우리 정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권력을 잡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정치인이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